안녕하세요. 포사이트입니다. 오늘은 여배우들과 온갖 연문을 부렸던 20세기 초 영국의 국왕 에드워드 7세에 대한 얘기를 해드릴게요. 영국이 건설한 제국이 세계를 호령한다는 의미의 팍스 브리타니카, 즉 영국에 의한 세계 평화. 이 시기를 상징하던 빅토리아 여왕이 1901년에 사망하자 이젠 59세로 나이가 꽤 들어버린 왕세자가 에드워드 7세로 즉위합니다. 요새는 나이 59세면 거의 청년이지만 아닌가요? 여하튼 이 당시만 해도 지금과는 많이 달라서 얼마 전 73세에 즉위한 찰스 3세의 경우와 비슷한 느낌이었을 거예요. 경제 분야에서는 독일과 미국의 도전이 거세졌지만 영제국의 위세는 여전히 하늘을 찌를 듯했고 사상 최악의 결과를 가져올 1차 대전 발발은 아직 예상하지 못했던 이 시기. 영국 지배계급 최상층의 삶은 공간적으로도 시간적으로도 누구 하나 부러울 게 없는 화려함의 극치였습니다. 패션의 역사에서도 이 시기, 즉 에드워디안 피리어드 또는 에드워디안 이에라의 의복이 중요한 연구의 대상인 걸로 알고 있고요. 당시에 쏟아져 나온 패션 관련 자료를 보면 분위기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잠시 보실까요? 온갖 연회에 행사에 마치 영제국의 업적을 자축하는 파티 시즌 같았죠. 도처에서 샴페인을 터뜨리는 분위기였고 상층 중간계급 중심으로 자동차도 타고 다니기 시작했으며 의학의 발달로 인해 질병의 공포도 조금씩 극복하기 시작했습니다. 빈부의 차가 심해지고 있긴 했으나 일반 대중도 뮤직홀과 같은 곳에서 제국의 지배 국민으로서 나름 신나는 엔터테인먼트를 즐겼습니다. 너무 일찍 샴페인을 터뜨렸다는 표현이 있죠. 하지만 이 경우는 아주 제때 터뜨렸다는 표현이 더 어울리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도 인류 역사상 이런 규모의 제국은 다시 생겨나지 않은 데다가 곧 이어 들이닥칠 두 차례의 세계대전으로 영국을 비롯한 서유럽 열강의 미세가 한풀 꺾일 것을 다 알고 있는 우리의 시점에서 보면 영국이 이때 아니면 언제 샴페인을 터뜨릴 수 있었을까요? 이런 분위기를 주도하는 동시에 가장 제대로 만끽했던 사람은 아마도 국왕 자신이었을 겁니다. 19세기 영국 사회에서는 왕실을 포함해서 거의 모든 계층이 엄격한 도덕률을 스스로에게 강요했었는데 에드워드는 버티라는 애칭으로 불렸던 어린 시절부터 이런 분위기에 잘 적응하지 못했어요. 거의 강박관념 수준으로 모든 면에서 완벽한 군주로 성장시키겠다는 부친 엘버트 공의 교육열, 그리고 그에 부응하지 못하는 왕세자의 모습을 보며 성실하지 못하다고 나무라기만 하는 모친 빅토리아 여왕. 버티는 공부나 신체 단련보다는 친구들과 잘 어울리는 사교성에만 특출한 재능을 보였죠. 1861년에 엘버트 공이 과로 상태에서 장티푸스까지 감염되어 42세의 젊은 나이로 세상을 뜨자 남편을 열렬히 사랑했던 여왕은 그의 죽음을 불성실한 말썽꾸러기 아들 탓으로 돌리기까지 했습니다. 저도 부모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빅토리아 여왕 부부가 에드워드를 사랑하지 않은 것은 아니었을 거예요. 게다가 왕세자로서 앞으로 영국을 통치해야 하는 인물이었으니 애정도 애정이지만 훈육에 더 치중할 수밖에 없었겠죠. 사후에 여왕의 딸이 대중에 공개한 빅토리아의 일기장을 보면 가정생활에선 상당히 다혈질 아내이자 어머니였던 것 같아요. 남편과 자식들 한없이 사랑하면서도 아이들이 병에 걸리면 치료 방식을 놓고 남편과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싸운다든가, 출가한 딸이 임신 소식을 전해오면 축하하긴 하는데 출산만 해야 하는 여성의 삶은 마치 가축 같구나 하는 식으로 푸념을 늘어놓기도 했거든요. 여하튼 이런 분위기에서 청년으로 자라난 에드워드는 아마도 약간의 애정결핍이 있지 않았나 싶네요. 왕세자 시절 결혼하기도 전부터 이미 심상치 않은 여성 편력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남봉꾼왕 조지 4세라든가 6번 결혼한 헨리 8세에 대한 영상에서도 다뤘듯이 국왕이란 사람들이 왕비와 단 둘이서만 평생 원한 커플처럼 지내다 죽는 경우는 잘 없고요. 딸의 친구와 사랑에 빠졌던 아스퀴스 총리의 영상에서도 다뤘듯이 이 시기 상류층에선 배우자 외의 다른 상대와 애정관계를 맺는 일이 아주 흔했죠. 더군다나 에드워드 7세는 영제국의 위세가 하늘을 뚫을 듯할 때 왕세자와 국왕 자리에 앉아 있었고 어머니에 이어 인도 황제의 자리까지 겸하게 된 터라서 그야말로 세상의 전부 자기 것인 듯 느꼈겠죠. 에드워드는 이 화려한 시기에 어울리게 유독 유명 여배우들과 아주 당당하게 연애를 즐겼던 것으로 특히 유명합니다. 결혼하기 전 젊은 시절의 로맨틱한 관계 중엔 넬리 클래프턴이 가장 잘 알려져 있어요. 아일랜드 출신의 여배우였는데
에드워드가 케임브리지 대학에 다니는 동안 만나서 연애를 했고, 이 사실이 부모인 빅토리아 여왕과 엘버트 공에게 들통나자 큰 실망을 안겼죠. 이를 심각하게 받아들인 엘버트 공은 하필 에드워드와 면담한 후 건강이 급속히 악화되었고 몇 주 후에 사망했습니다. 빅토리아 여왕은 이 일로 인해 에드워드의 행동이 남편의 죽음에 기여했다고 믿게 된 것이었습니다. 에드워드는 부친 사망 2년 후에 덴마크의 알렉산드라 공주와 결혼했습니다. 결혼에도 불구하고 에드워드는 외도 문제를 지속했고, 알렉산드라는 그의 외도를 당연히 알고 있었지만 일체로 이를 용인하며 품위 있는 대외 이미지를 유지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대체 왜 매번 이런 일을 반복하는지. 에드워드의 수많은 애인들 중 좀 특이한 경우는 나중에 윈스턴 처치의 어머니가 되는 미국 출신 사교계 저명인사 제니 제롬입니다. 이분과의 애정관계는 1870년대 반짝하고 나서 오래가진 않았지만 강하고 독립적인 여성에게 끌리는 에드워드의 성향을 잘 보여주고요. 이들의 관계는 훗날 처칠의 정치적 경영에도 좋은 영향을 미쳤다고 봐야겠죠. 왕세자의 본격적인 애정행각은 여배우이자 사교계 인사였던 릴리 랭트리였어요. 에드워드의 초창기 애인 중 가장 유명한 사람입니다. 아름다움과 매력으로 유명했던 그녀는 왕세자와의 관계로 인해 상당한 주목과 사회적 지위를 얻었어요. 1877년부터 3년 정도 공공연하게 왕세자와 애정관계를 맺으면서 각종 선물과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 혜택으로 인한 것인지 1881년에는 런던의 한 극장에서 여배우로 데뷔해서 큰 성공을 거두었고, 나중에는 와인과 경마 사업에도 진출하여 승승장구했습니다. 그 다음 애인은 나중에 워릭 백작부인이 되는 데이지 그레빌인데, 이분은 이 시대의 소위 전문미인 프로페셔널 뷰티스 중 하나였어요. 상류층 출신으로 아름다움과 매력뿐만 아니라 지적 능력, 사교 기술 등을 바탕으로 사교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여성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유명 예술가, 작가, 정치인들과 교류했으며 사회적 변화를 이끄는 데 기여했고, 당대의 패션과 스타일을 선도하며 대중문화의 아이콘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들의 삶과 활동은 신문과 잡지에 빈번하게 등장하여 대중의 관심을 끌었죠. 오늘날로 치면 사실상 재벌가 출신 연예인이나 인플루언서 정도 되겠죠. 그녀는 특히 노동계획을 위한 사회개혁에 관심이 많았던 특이한 인물입니다. 이런 점이 매력으로 작용했는지 에드워드는 왕세자 시절인 1880년대에 그녀와 밀접한 관계를 맺었고, 이 역시 여러 가십의 대상이 되었죠. 1890년대 초반에는 또 다른 여배우와 사랑에 빠집니다. 이번엔 외국인이었어요. 프랑스 파리에서 유대인 어머니와 네덜란드의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난 여배우 사라 베흐나우트가 그 주인공인데, 그녀의 감정적이고 강렬한 연기 스타일과 독특한 개성에 에드워드 왕세자는 푹 빠져버렸습니다. 그녀는 무대 디자인과 연기 스타일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고, 국악과 글쓰기에도 재능을 보이는 등 예술계 전반에 걸쳐 큰 영향을 미친 인물이었고, 1차 대전 중에는 병사들을 위로하기 위해 공연을 계속했습니다. 그러면 그녀의 경력 중 영국 왕세자의 애인이 가장 볼품없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국왕이 된 이후에도 그의 사랑꾼 재능은 녹슬지 않았어요. 가장 유명한 애인이자 관계가 오래 지속된 앨리스 캐펠이 에드워드 생애의 끝사랑일 겁니다. 1898년부터 관계를 맺은 후 그가 즉위해서 영국을 통치하다가 사망할 때까지 동반자로 남아 있었으니까요. 그녀는 그의 곁에서 많은 공식 행사와 사교 모임에 참석하며 기관지염과 과체중으로 인한 여러 질병에 시달리기 시작했던 국왕이 심신의 평온과 안정을 유지하도록 도왔습니다. 그녀의 사교적 재능과 뛰어난 매너는 에드워드에게 큰 도움이 되었고요. 국왕의 일정을 관리하기도 했다고 알려져 있어요. 지금 이 끝사랑 여인의 경우는 매우 흥미로운 사실이 하나 더 있죠. 이분의 증손녀가 누구냐면 바로 현재 국왕 찰스 3세의 왕비 카밀라예요. 이 두 분의 결혼도 온갖 우여곡절이 많았잖아요. 다이애나 스펜서를 왕비로 맞은 상태에서도 밀라와 계속 불륜 관계를 유지하다가 이것의 여파가 결국엔 이혼과 다이애나의 사망까지 이어져서 영국 왕실을 최대 위기로 몰아넣었었는데, 카밀라는 결국엔 찰스와 재혼해서 영국 왕비 자리에 올랐죠. 자신의 증조 할머니가 남편의 고조부의 연인이었던 거죠. 동양에 비해 궁궐이라는 물리적 테두리가 상대적으로 약했을 뿐 동양이나 서양이나 왕실의 남녀관계는 참 애를 이어 오묘합니다. 지금도 영국 왕실의 삶은 좀 화려하고 희한한 애정관계와 불륜이 지속되지만, 그럼에도 아직까지 이렇게 건재한 걸 보면 왕실의 처세술도 대단하고요.
관광 수입에 대한 고려가 큰 작용을 한다고는 하지만 여하튼 군주정을 유지하고 있는 영국 국민의 식달력과 인내심도 대단한 것 같습니다. 군주정 폐지론의 위세도 만만치 않지만 영국 역사를 뒤돌아보면 설령 폐지로 결정이 난다 해도 왕실 규모의 대폭 축소 정도면 모를까 완전 폐지는 우리 생애에 보기 힘들 겁니다. 앞으로도 영국 관련 이야기 계속 전해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저는 포사이트였습니다.